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47조에서부터 49조에 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7조 작약, 감초, 부자탕. 이렇게 단출하게 작약, 감초, 부자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은 일단은 군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변방이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치료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발안을 했는데 병증이 풀리지 아니하고, 요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발안을 하면 병증이 원래 풀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발안을 하면 병증이 풀려야 된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병증이 해소되지 않고 오한한 경우. 자, 그래서 이 반자를 쓴 거예요. 도리어 오한하는 경우. 다른 쪽으로 병이 전변이 돼야 되는데 오한이라고 하는 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못했던 현상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이 반자를 통해 가지고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허한 까닭이다. 작약, 감초, 부자탕으로 치료하라. 이게 온전한 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경서가 어렵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조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한한다 그래서 허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허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것이 일종의 참보라 그래, 참보. 살짝 갖다 몰래, 근거도 없이 보충해 준 말. 이렇게 한 글자, 이렇게 두 글자 이런 건 참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작약, 감초, 부자탕은 허증에 쓰는 약이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작을 벌인 거예요. 이게 반자다, 허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볼 때 단순히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위험한 거다. 자, 이 허는 오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허증일 수도 있지만은 실증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차를 나름대로 공작을 벌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 바로 부자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조문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돼요.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글을 무조건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에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우리가 봤을 때 의심된다 그러면은 그 의심되는 게 타당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조문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방법에 의해서 다소 교정을 한다면 발안에 병이 불해했다. 병이 원래 해소가 돼야 되는데 불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병증이 표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오한이 발열 오한 두통일 때는 병이 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복중이 막 땡기면서 통증이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미 표증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지가 난이 굴신한 경우 땡기고 막 이러는 거, 이게 바로 계지가 부자탕에서 부자의 적응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한이 어디하고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발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음병의 부자, 망향증으로 전이될 수가 그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조문을
이해가 안 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조문은 미비하다. 그러면은 복증 연급이 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처방에 오면은 작약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쓰는 거거든요. 복중이 구련됐다. 그리고 복통이 있다. 그리고 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망양이라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망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소변 분리도 있지만은 사지가 막 이렇게 땡기면서 편치가 않는 거.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작약, 감초탕은 처방은 작약, 감초, 부자 딱 이 세 가지죠. 그런데 나중에는 작약, 감초에서 여기에 감초 빠지고 부자, 건강 이런 아니 감초, 부자, 건강은 이게 사약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약, 감초, 부자탕은 앞으로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망향증, 소음증에 복통, 설사하고 하리 이런 경우에 쓰는 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잘못하면은 여기서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그쪽으로 전변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중경선은 항상 우리가 병세의 관점에서 보자. 자, 조문에서 이렇게 오한이라고 표기하지 아니하고 특히 이렇게 반오한이라고 특히 표기한 것은 병이 표에 있지 아니하고 리에 있음을 알고 요거 제자 빠졌네요. 제자 빠졌어요. 병이 표에 있지 아니하고 리에 있음을 있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반자를 썸으로써 그 오한은 여기서 말하는 오한은 소음병의 부자의 증후라는 것으로서 여긴 것이다. 의도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가 없잖아요. 조문에는. 그래서 억측으로 해석하기 뭐뭐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뭐만 갖지 못하다. 처방에 나타난 군약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조문을 갖추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아까 복구련이 통이라든가 사진난이 굴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대입시킨 거예요. 그것이 물론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우리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항상 처방과 증상을 대조해서 우리가 검토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중경서를 보는 이해가 생긴다. 다음 조문은 복령사역탕. 이 조문은 굉장히 나중에 유명한 처방이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대청령탕에서 맥이 미세한데 복령사역탕을 쓰면 대청령 쓰면 안 되는데 대청령 쓰고 나서 바로 그 골증을 얻었을 때 조문에서 지시한 거는 복령사역탕이라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령사역탕과 진무탕을 써도 된다. 고방가드는 오히려 진무탕을 더 선호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별 의미는 없어요. 그건 뭐 본인이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자, 조문에 보면은 발안하고 또 하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무지한 방법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웬만한 병은 일단은 다 치료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발안하고 치료가 안 됐어. 하를 했다. 설사를 시켰다는 뜻이 아니에요. 승기탕 종류를 썼다. 그런데 병이 잉자. 이렇게 하면 병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병이 오히려 해소가 되지 않고 번조가 나타났다. 이럴 때는 복령사역탕으로 치료하라.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돼 있어요. 이거를 딱 보고 복령사역탕을 쓴다고 하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무런 오히려 뛰어난
의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저기에 번조에 복령사형탕을 써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이것은 조문이 미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경서가 조문이 미비한 것과 조문을 갖춘 거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조문이 갖췄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조문이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 증거에 이 복령사형탕을 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를 않아요. 예. 생각에 그 머릿속에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규정을 하게 되면은 발환하고 약한데 병이 오히려 해소가 안 되고 심하게 소변 분리하면서 몸이 떨리면서 번조가 됐다. 몸이 떨리면서 번조증이 일어났을 때에 복령사형탕으로 치료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잖아요. 여기에 군약이 뭐예요? 복령 아니에요, 복령. 복령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심하게 소변 분리하고 몸 떨리는 현상이에요. 복령이 부자하고 같이 결부가 됐을 때하고 복령이 백출하고 결부가 됐을 때하고 조금 양상이 많이 틀려요. 복령이 부자하고 들어갔을 때는 소변 분리라든가 몸의 그 다소의 경련에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무탕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런 게 나오죠. 뭐 동경해가지고서 막 신순 진진 욕 전도자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막 쓰러질 듯이 막 이러는 경우. 그게 수기 변조거든요. 이 복령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조문에 빠져 있잖아요. 가슴이 심화 부위가 두근거린다든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갖추면서 번조에 해당됐을 때에 복령사형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복령사형탕은 복령, 감초, 건강, 인삼, 부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인삼. 사군자탕에서 백출만 들어가면은 사군자탕이잖아요. 사군자탕에다가 부자하고 건강 더 집어넣은 거예요. 이 처방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령사형탕은. 사군자탕 우리가 후세방을 다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사군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군자탕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름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를 한다고요. 사군자탕의 진정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사군자탕은 기를 보한다고 그러잖아요. 사군자탕은 기를 보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위내 정수를 수발한 수분 변조로 인해 가지고서 심하면은 근육 경련뿐만 아니라 어지러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슴이 두근거리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사군자탕을 이해를 해야지 사군자탕은 그냥 보기지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머리가 무겁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근육이 떨려면은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놀래가지고서 사군자탕이 이와 같은 증상의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중경서에서 이 처방에는 모든 것을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식 속에서 근거, 즉 실증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경험을 가져야지 글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령사형탕을 사군자탕에 대입시켜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부자를 더 집어넣었다. 그랬을 때 사군자탕의 그 효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수분 변조가 심했을 때 다소 정신의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도 그것도 사군자탕 가지고 치료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약을 써가지고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본질, 근본 여기에다가 신경을 쓰자.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발환하고 나서 하제를 했으면 일반적인 병증은 이에 해소가 되어야 하거늘,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결코 이렇게 한 방법이 무지몽매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ing자를 거기다가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내 의도와는 다른 병증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여러분이 우리가 꼭 무슨 이런 의학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글이라 하더라도 글에는 자기의 심리 상태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중경서가 아무리 의서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제가 누차 말씀, 의서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문장, 이 문장이 올바르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를, 그리고 의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그 고대 사람들의 철학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부 다 당시의 의안, 의식, 철학, 이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발환하고 약하자고. 병증이 보편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건 경험적인 논리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ing자를 보니, 이런 것은 굉장히 비교적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의 의식과 이런 심리 상태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조록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범조는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조문을 가만히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삼양병과 삼은병, 모든 병증이 양병과 음병에 관계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조하면은 보편적으로 양병으로 생각하잖아요. 음병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감초, 건강으로 일단 치료하고 안 되면 부자를 쓴다, 음병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번조 이것만을 근거로 하고 복령 사역탕으로 치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삼연병에도 있고 삼은병이에요. 태총령탕 대표적으로 했잖아요. 불안치리 번조라고. 백호탕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번조 이외의 다른 증상을 참고를 해야지만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방 자체를. 그러니까 중경서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매우 용의주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금계유락의 그거를 참교를 해보면은, 이게 아마 제가 이거를 금계유락이 아니라 막 의존근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류를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오늘 조금 차분하게 글을 PPT 작성은 잘 못했어요. 자, 발환과 하제를 아직 거치지 아니했는데 땀을 흘리지 않고 번조한 경우, 그러니까 불안출이 번조죠. 아직 이와 같은 치료법을 과정을 겪지 않았는데 불안출하면서 번조한 것은 실에 속하니까 대충령탕을 쓴다. 이건 우리가 앞에 조문에서 배웠죠. 그러나 이와 같은 말은 없죠. 조문에는 없어요. 이미 발환과 하제를 거치고 나서 병이 풀리지 않았다, 이것을 거쳤는데, 그리고 번조한 것은 허증에 속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치료의 발환제나 사제를 썼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번조를 가지고서 이것이 실증과 허증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복령사회통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자, 하나의 치료법을 경험했느냐, 그러니까 경과를 했느냐, 이미 썼느냐, 쓰지 않았는 것으로 허시를 구분해서 처방을 구성하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다분히 문자적
해석이다. 문자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책들을 보면서 저와 같은 이와 같은 논리, 단순한 논리잖아요. 이거 보면 이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중경이 물론 이것을 100% 저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느냐 사활을 시켰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번조증이 나타난 걸 가지고서 허실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50%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다 그렇지 않죠. 땀 흘리고 나서 무조건 이것이 망향증으로 가지를 않아요. 이거는 망향으로 가기 때문에 허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백호탕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땀 흘리고 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글을 보면 안 된다. 반드시 자 사역탕의 증상을 근거하면서도 호대하고도 이렇게 먼저 우선은 사역탕이라고 하는 증상을 우리가 근거로 하면서도 복령이라는 약과 인삼이라는 약의 그 주치증을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우리가 오류에 덜 빠지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문자적 해석이고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발상. 그러니까 허실로 구분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허실로 구분한다는 건 뭐냐면은 마왕탕이나 대청룡탕은 실증에 쓰는 약이고 사역탕은 허증에 쓰는 약이니까 이것은 보약이다. 이런 논리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약이다, 치료약이다고 하는 개념을 아예 물론 저도 환자한테 써요. 사실은 환자한테 보약 지어들으면 아니 보약 쓰면 안 된다. 치약 이런 말은 안 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속에서 잠깐만 바꾸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죠. 자, 오늘 조문 49조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조이승기탕. 여러분 보세요. 조이승기탕이라고 하는 약의 그 처방의 이름 자체는 위를 조절하고 기를 잇는다. 이거는 방의에 의해서 처방의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마왕탕이나 계지탕이라든가 시호탕이라든가 이와 같은 이름을 구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후세 사람이 이 처방의 이름을 변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이 처방은 원래 뭐로 해야 되느냐? 대왕탕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일단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이와 같은 이름도 생각을 하자. 의미가 있어요. 조이승기탕은. 자, 발한 후에 딱 이렇게 내가 치료를 했는데 발환시켰는데 이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자를 쓴 거죠. 문제점이 됐을 때 항상 자기의 치료 과정이라든가 병이 경과한 날수를 적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화는 허고야오. 불오한하고 다만 열이 있는 사람은 실ля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전혀 조문의 기본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허다, 실이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참보. 근거 없이 몰래 보충한 말이다. 후세 사람들이. 마땅히 위기를 화해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니 조이승기탕을 쓴다. 여기서는 배울 게 있어요. 여기서 위기가 뭐냐. 위기를 화한다 그랬잖아요. 조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자, 그거는 뒤에 가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의심을 하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오한은 허다. 불오한하고 열이 있는 경우는 실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항상 50점밖에 안 된다. 50%에 해당되는 말들이다. 이것은 근거에도 타당하지도 않고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문을 읽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장자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글을 통해 가지고 많이 각성을 했는데 장자가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이 어쩌면 모르는 것일 수 있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아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오한은 허하다, 불오한은 이거를 억지로 경광부회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이것은 근거가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땅히 위기를 화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기를 사해야 된다고 한 말을 쓰질 않았어요. 이렇게 화자를 쓴 거죠.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의승기탕은 망초, 감초, 대왕. 그러면 대승기탕은 여기에다가 후박, 지시를 들어가고, 소승기탕은 망초가 없는 대신 후박, 지시 들어가죠. 그 차이예요. 자, 망초, 대왕 이거를 쓰면은 위장이 기능이 약한 사람은 설사를 해요. 자, 우리가 승기탕을 먹고 설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누구나 설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장 기능이 무력한 사람은 설사를 하지만 저같이 조혈이 있고 변비 성향 있는 사람은 설사 같은 걸 안 해요. 까딱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망초는 굳어 있는 거를 부드럽게 해주는 약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열의 내부의 열을 해소시켜주는 약이다라고 하는 기본을 철저히 이해를 하고 이것이 조실을 푸는 약이다. 이열과 관계없이 조신을 푼다라고만 이것을 이해하면 안 돼요. 조문에 이미 그와 같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조시가 있기 때문에 위중에 뭐 조시가 5, 6개가 있다든가 이따위 소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제는 당연히 이열을 풀기 위한 조건이죠. 이유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못 썼을 때 설사를 시키는 것은 위장 기능이 무력한 사람들에 한해서 설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열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것이 설사를 유발시키질 않아요. 약이 다소 세면은 복통을 약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제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편견을 버리고 처방에 의해서 사실대로 조문에 무슨 얘기가 써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고사항이다. 조의승기탕이나 소승기탕이나 대승기탕이 설사를 유발시키는 약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자. 앞으로 조문에 했다고 하는 말은 꼭 설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혈을 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병행해서 이해를 하자. 자, 발한 후에 오한과 불오한으로 한열, 허시를 나누는 것은 지나친 논리를 면할 수 없다. 지나친 논리예요. 그러나 이 조문이 우리한테 진정으로 경계하고 무엇인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조짐에서 허시를 구분해서 극증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오한과 불오한으로 이것은 허증이다, 실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조짐에서 그것을 구분을 해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그 극증이 뭐겠어요? 극증이.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리, 복통하리, 이게 바로 사역탕이죠. 조시, 이게 승기탕이잖아요. 하리와 조시라고 하는 극증에 반드시 이익이기 때문에 그와 같을 때는 쉬운 약 가지고도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역탕이나 승기 같은 다소 약성이 강한 약으로 처방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소위 위기불안한 말 이제 나올 거거든요. 위기불안은 뭐냐? 열실 탈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 조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게 바로 위중건, 건조할 건, 갑자기 건자를 까먹었네. 예, 건 요렇게, 갑자기 까먹었네 제가.
위중건, 건조할 건. 예. 이 뜻이에요. 위중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문에 보면은 내실이니 열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후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고 실질적으로 위기불화의 증상은 서모, 조열, 복만 또는 변비 이런 거예요. 대변불리 같은 거.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 조의 승기탕을 쓴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위기불화가 요거를 역으로 해석하면 이건 뭐냐? 조의 승기탕을 쓰면은 조열이 해소되면서 진액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마땅히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의 승기탕이 조열을 해소하면서 진액을 우리 몸에서 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순이 벌어지면 우리가 승기탕을 잘못 쓰면은 진액을 손망시키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제 조건으로 위장 기능이 무력한 사람한테는 설사를 유발시키면 당연히 진액이 손실되죠. 처음에는 무조건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일부 조의 승기탕이나 승기탕을 위장 기능이 무력한 사람한테 쓰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열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승기탕을 쓰게 되면은 조열이 풀리면서 진액이 몸에서 자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위기는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위기화라고 하는 이 이면에는 이와 같은 뜻이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으로서 우리가 고려해보면, 고찰해보면 승기탕으로 모든 승기탕 종류로 오로지 사하제, 설사시키는 약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기의 짧은 소견을 드러낼 뿐이다. 부지량. 자기가 헤아리지 못한 것을 드러낼 뿐이다. 이거 논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짧은 소견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승기탕은 사하제다라고 하는 발상을 버리자. 해조열하면서 생진액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조시하면서 조열을 푸는 경우도 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앞으로 이 승기탕은 그 중경서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제일 많아요. 차지하는 비중이. 거기에 대면 이런 조문이 아주 좋은 조문도 많고 이와 같은 제가 이런 말을 괜히 쓴 게 아니라 알고 조문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은 뭐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소 뭐 두서 없이 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천천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글을 읽다 보면은 충분히 뭐 조문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